이게 앞에서 배운 것들이 있죠. 뭐 이렇게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그 다음에 뭐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그 용해도차,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재결정,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양이 많아야지 이게 분리가 됩니다. 이게 아주 조금밖에 없잖아. 그러면 분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양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있어야지 이렇게 막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는 이 검은색 수성 사인펜 같은 거, 되게 조금이지 사실.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찍는 거야. 종이에다가, 거름 종이에다가 찍습니다. 그냥 A4 용지는 사실 물을 잘 흡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A4 용지를 실험하기는 어렵고, 거름 종이 같은 거에다가 이 검은색 수성 사인펜을 그냥 찍어요. 요만하게 찍어. 이 정도만 양이 있는데도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 있어도. 그럼 이제 용매라고 했는데, 보통 수성 사인펜 같은 경우에는 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왜냐면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물이 스며서 올라가요. 이렇게. 용매가 전개된다라고 해요. 이렇게 용매가 전개됩니다. 그러면 이게 물에 녹기 때문에 수성 사인펜 성분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끌려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색소들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분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용매랑 잡아당기는 힘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름종이랑 잡아당기는 힘, 이런 게 달라요. 그래서 용매랑 잡아당기는 힘이 세면 용매에 이끌려서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 많이 올라가요. 용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를 끌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좀 힘이 작잖아요. 그러면 조금 올라가, 중간 정도 올라가고, 너무 작으면은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거꾸로 얘기하면 종이랑 힘이 세면, 종이랑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종이랑 잡아당기는 힘이 세면은 조금 올라가요. 종이랑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속도의 차이가 나는 거는 분자가 다르면 나는 겁니다. 분자 구조가 다르면. 속도 차이가 있어서 혼합물이 분리가 되는데, 이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뭐 밀도나 끓는 점이나 용해도 차이, 이런 것들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방법이. 근데 요거는 되게 유용한 방법이에요. 이거를 개발한 사람은 뭐 노벨상 탔어요. 뭐 이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종이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분필이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데 분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물론 이제 대학교 실험실에서는 뭐 좀 다른 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실리카겔이 붙어 있는 그런 판 같은 거, TLC 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해요. 자, 아무튼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실험할 때 용매가 있는데, 이 색소점을 용매에 푹 담그면 안 돼. 푹 담그면 얘가 퍼져나가, 그냥 용매 쪽으로. 그래서 용매에 담그는 건 아니고, 용매보다는 약간 높이 있어야 되고, 이 점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뚜껑을 막고 해야 돼, 뚜껑을 막고 해야지 증발되지 않고 끝까지 용매가 잘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제 뭐 예를 들기 위해서 점을 여러 개를 찍은 건데, 그러니까 이 색소점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뭐 초록과 빨간색 물질이 있을 때, 초록색 물질은 이동 속도가 느린 거예요. 이게 느린 거죠. 조금 올라간 게 느린 거죠. 많이 올라간 게 빠른 거죠. 그래서 이동 속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 크로마토그래피는 매우 적은 양의 혼합물도 분리할 수가 있고, 성분 물질이 매우 비슷한 물질도 비슷해도 분리하기가 쉬워요. 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다. 이런 거는 끓는 점 차이가 얼마 안 나면은 분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런 성질이 비슷하더라도 분리할 수가 있다.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이 많아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개의 물질이 있는데 세 개 한꺼번에 분리한 거죠. 일단 분리 장치 간단하고 분리하는 데 시간이 짧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꽃잎이 어떤 색소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 분리해 볼 수 있고, 식물 잎의 엽록소 분리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도핑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금지 약물을 먹었는지 뭐 이런 거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혈액이나 소변의 성분 분석, 식품의 농약 등 이런 것도 이용할, 농약 분석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혼합물의 성분 물질의 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로 분리가 됐는데 그럼 적어도 3개는 있다라는 소리고, 진짜 성질이 비슷해가지고요. 진짜 비슷해가지고 여기 어떤 한 점에 이렇게 겹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적어도 3개는 있다. 뭐 이렇게 성분 원소를 성분 물질의 수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개율이라고 합니다. 전개율. 전개율은 요 색소점에서 용매 올라간 길이,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그거분의 요 녹색애가 요만큼 이동한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녹색애의 전개율은 전체 A분의 B, 이게 전개율이 됩니다. A분의 B가 전개율이 돼요. 자, 그래서 전개율이 같으면 같은 물질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도핑 테스트는 이제 금지 약물 같은 거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뭐 근육량을 증가시켜 준다던가 뭐 이런 금지 약물이 있거든요. 그런 거 테스트할 때도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다. 넘겨 보시면 자,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는데 지금 가운데는 아마도 뭐 유성 사인펜이나 볼펜 같은 거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안 녹는 애가 하나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용매는 이 물질을 녹일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거 아예 안 녹았네. 이게 지금 약간 볼펜 같기도 하네요. 느낌상.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하게 해 보면 검은색인데 여기 잘 보면 약간 붉은색이랑 파란색이랑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섞여가지고 검은색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조 서류 구별. 서류를 위조하는데 사용된 펜이나 위조 서류 인쇄된 잉크 성분, 이런 거를 조사하면은 서류가 위조됐는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네요. 뭐 그럴 수도 있구나. 자,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의약품 같은 거 제조할 때 의약품을 만든 다음에 순수하게 그 물질을 분리해낼 필요가 있는데, 뭐 아스피린과 같은 해열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들 때도 쓰이고, 향수 같은 거 만들 때 쓰이고, 생명 빨대, 뭐 라이프 스트로 뭐 이런 거는 굳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거 혼합물에 불리지. 그쵸? 크로마토그래피는 아니지. 맞아, 미안해. 그러니까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물질을 제조한 다음에 재결정을 하면 돼. 재결정이라고 있네요. 재결정을 하면은 깨끗한 약품을 얻을 수가 있고요. 향수 같은 경우는 액체이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녹여내는 용매를 이용해서 추출하면 됩니다. 향수는 이제 추출로 분리해낼 수가 있고, 이 뭐 생명 빨대 이런 거는 일종의 거름이죠. 거름인데 활성탄 이런 데에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입자들이 걸려내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광산이라고 하는 거는 휴대전화 이런 거 막 버리잖아요. 근데 버리는데 그거를 모아다가 휴대전화나 자동차에 있는 부품들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부터 광물질을 얻어내는 게 도시광산입니다. 그냥 산에 가서 광물을 캐오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나오는 것들에서 이제 금속을 분리하는 걸 도시광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같은 거 정수해서 쓰죠. 그쵸? 그런 거 다 혼합물에서부터 이제 깨끗하게 어떤 물질을 분리해내는 과정입니다.
자, 학습용 체크. 성분 물질이 용매가 거름종에 흡수되어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한다.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 크로마토그래피는 매우 적은 양의 혼합물도 분리할 수가 있고 분리하는 장치가 간단하며 분리하는 데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혼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거리와 용매가 이동한 거리의 비율, 그거를 전개율이라고 한다. 네, 적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과 에탄올 혼합물 분리하는 거 실험한다고 했는데 이따가 할게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근데 문제는 풀었나요? 혹시 되어 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재결정으로 순수한 질산칼륨 분리하기. 요거는 설명돼 있나요? 이것도 돼 있어요? 자, 그럼 크로마토그래피만 일단 하면 되겠네. 문제도 19번까지는 풀려져 있는 거죠? 127쪽에 20번부터 22번까지. 22번 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20번부터 22번까지 해볼게요. 요 문제 풀어보자. 봅시다. 요런 거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 봐봐, 이게 수성 사인펜이라고 써있고 용매로 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에 잘 녹는 물질을 사용하는 거고요. 사인펜은 순물질은 아닙니다. 예, 순물질이 아니고 점은 물에 잠기도록 설치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물보다는 위쪽에 찍혀 있어야 되고요. 이동 속도가 다릅니다. 적은 양의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다 맞고요. 물에 대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 그거를 이용하는 게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봐봐요. 여기에 A 물질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세 개로 분리된 거예요. 근데 B 물질은 지금 요거만 있는 겁니다. 근데 B는 그럼 순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는 B가 지금 섞여 있는 거고 C는 지금 보라색과 초록색이 섞여 있고요. D는 순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는 혼합물이네,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럼 요렇게 같은 애가 같은 거야. 그걸 아셔야 돼. 전계율이 같은 애가 같은 거예요. 전계율이 같잖아. 그럼 같은 물질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전계율이 똑같잖아. 그럼 같은 물질을 보시면 됩니다. A가 순물질은 아니죠. 그 다음에 B와 E는 녹는 점이 같다. B와 E가 아니지. 왜냐 얘는 혼합물이니까 E는. 자, 그 B와 C는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B와 C는 같은 성분 포함하고 있지 않네요. 그렇죠? C와 D는 같은 성분 포함하고 있다. 있네요. 이 보라색이 같은 성분이잖아. 맞는 거고요. 성분 물질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E다. 지금 A죠, 그렇죠? 아시겠죠? 뭐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자,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고 싶어.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모래, 소금, 철가루, 나프탈렌 있어. 근데 성질을 알긴 알아야지. 뭐 자석 같은 걸로 분리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자성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래랑 나프탈렌은 물에 안 녹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나프탈렌은 물에 안 녹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물에 녹아. 물에 녹이면은 물에 녹여서 걸러주면은 소금이 제거가 되고 물은 날려버리면 다시 소금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모래, 철가루, 나프탈렌 남을 텐데 자석으로 철가루 제거하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나프탈렌 이런 거는 에탄올 같은 데 잘 녹거든요. 그렇게 있나 보자. 물에 녹여서 걸르면은 소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걸릴 거고, 분별 깔때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액체 혼합물이면은 이걸 쓰는 건데 액체이면서 서로 섞이지 않으면. 에탄올에 녹여 거른다. 이거는 나프탈렌을 제거할 수가 있고, 나프탈렌은 에탄올이 녹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에탄올을 이용하는 거는 나프탈렌 제거하는 겁니다. 물에 녹여서 거르는 거는 소금을 이제 걸러낼 수가 이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석에 넣는 거는 철가루. 증발 접시에 넣고 가열한다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물이나 아니면 에탄올이나 이런 게 녹여서 걸러내면 나중에 다시 소금을 넣고 싶으면 물은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발 접시에 넣고 가열하면은 물이 증발돼서 날아가겠네. 그렇죠?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4번 고르면 되겠네요. 자, 실력 강화는 풀려져 있어요, 혹시? 안 풀려져 있어요? 자, 일단 실력 강화를 푸는데 오늘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면 일단 문제만 읽어봐줘. 알겠죠? 문제는 읽어봐 주세요. 이따가 설명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해보십시오. 혼합물 분리입니다. 자, 에탄올에 여러 가지 플라스틱 조각을 넣고 물을 약간씩 넣었습니다. 근데 에탄올은 원래 그렇게 물보다는 밀도가 작아요. 근데 플라스틱 조각마다 밀도가 다른 거야. 밀도가 다른데 에탄올에 넣으면 에탄올에서 뜨는 애가 있을 겁니다. 그 뜨는 애를 걸러내고 그 다음에 물을 좀 넣어. 그러면은 물하고 에탄올하고 섞이면서 밀도가 증가를 해요. 물의 밀도가. 그러다 보면 이제 섞인 용액에 밀도보다 작은 플라스틱은 뜨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밀도의 크기가 다른 성질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녹여가지고 뭘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근데 물하고 에탄올은 잘 녹지 않으면 안 돼. 잘 섞여야지 되는 거. 물하고 에탄올이 또 원래 잘 섞이고. 안 섞이면 안 됩니다. 안 섞이면은 뭐 이렇게 밀도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애죠. 얘 이름이 분별 깔때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액체 혼합물 가운데 서로 섞이지 않아. 그러면은 사실 물질이 다르면은 밀도는 어찌됐건 달라요. 거의 뭐 같은 애는 거의 없고, 이렇게 분리하려면 안 섞여야 돼. 안 섞여야 돼. 근데 아까 물하고 에탄올하고 섞인다라고 했죠. 섞이면 층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간장이랑 참기름 안 섞이고 물과 식용유 안 섞이고 사유화탄소는 좀 들어보지는 못했겠지만 하여튼 얘도 안 섞이는 겁니다. 물하고. 그 다음에 식초와 올리브유 이것도 안 섞여요. 네. 기름하고 물은 잘 안 섞이잖아요. 그 다음에 1번은 물하고 에탄올은 잘 섞인다. 네, 알고 있으셔야 하고요. 3번 혼합물의 밀도 차이로 분리하는 경우 사금 채취하기. 금이 모래 알갱이보다 밀도가 커서 뭐 이렇게 그 강가에 들어가가지고 모래를 푼 다음에 모래를 쓸려보내다가 보면은 금이 남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게 이제 사금이야.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이고요. 사탕수수 집에서 설탕 얻기.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증발을 시키거나 이러는 거기 때문에 뭐 증류하거나 이러는 거야. 하여튼 증발시키거나 이런 거야. 그래서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는 아니고 소금물로 속이 찬 접시 고르기 이거는 되죠. 속이 찬 접시는 소금물에서 가라앉아 있고 속이 안 차 있으면 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분리되죠. 바닷물에서 식수 구하기 이런 건 보통 증발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 소금이 증발이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는 아니다. 기억 지긋 1번. 자, 성질을 잘 관찰을 해 봅니다. A, B는 서로 잘 섞여. 그럼 잘 섞이면 분별 깔때기는 안 되는 거예요. 분별 깔때기가 없네 아예. 그 다음에 추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어떤 거에는 잘 녹고 잘 안 녹고 뭐 이런 성질이 달라야 되는데 용해도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액체인지 고체인지 이런 거 판별하셔야 되는데 지금 원래 그 상온이 한 25도씨 정도 되거든요. 25도씨보다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둘 다 높잖아, 그쵸? 둘 다 액체라는 거죠, 액체입니다.
왜냐면 78도씨가 돼야지 기체로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5도씨에서는 액체인 거죠. 이거 이해하세요? 어는 점도 마찬가지. 어는 점도 이제 낮기 때문에 만약에 어는 점이 뭐 한 30도씨다. 뭐 이러면 고체겠지만 어는 점이 낮잖아요. 25도씨보다 낮잖아요. 중간에다 써야겠구나. 아무튼 요 중간 되는 거잖아요.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어는 점보다는 높고 끓는 점보다는 낮으면 액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밀도가 달라요. 밀도가 잘 섞여. 액체인데 잘 섞여. 그러면은 끓는 점으로 분류를 하셔야 돼요. 분별 증류라는 걸 해가지고 액체 상태에서 끓이는 거죠. 액체 상태에서 끓이다 보면은 온도가 처서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78도씨가 되잖아. 그러면은 이거 에탄올일 거예요. A는 에탄올이 78도씨거든요. 원래 끓는 점이. 그 에탄올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에탄올 다 증발되고 난 다음에 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물이 끓어 나오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멈춰야죠 실험을. 그러면은 에탄올과 물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이제 분별 증류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탁주는 뭐 곡물이나 아니면은 뭐 쌀이나 뭐 이런 거를 발효해가지고 뭐 밀가루 이런 거 발효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막걸리 같은 거야. 그래도 이게 탁해 가지고 탁주라고 하고 가열하면은 에탄올이나 물 이런 게 막 이렇게 끓어가지고 이제 기체가 돼가지고 올라와요. 근데 먼저 에탄올이 먼저 나오긴 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증류야 얘는. 좀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분리하는 거는 그 분별 증류고요. 끓는 점에 따라서 분리를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100% 에탄올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도 나와요. 물도. 네. 한번 확 끓이는 건데. 자, 그래도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분리가 되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 분리할 때 이용되는 두 가지 상태 변화. 그러니까 요 밑에서는 상태 변화인데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 기화가 일어나는 거고, 요 위에서는 찬물에서 기체가 물방울로 맺히는 거기 때문에 액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상태 변화는 기화가 일어나고 액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은 끓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끓는 점이 다른 거.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다. 이 방법의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 분별 증류는 아니고 그냥 이거 증류라고 해요. 되셨지요? 넘어갑니다. 오른쪽 그림은 소금물에서 순수한 물을 얻는 과정이다. 옳지 않은 것은 소금물은 균일온한 물인 거는 아셔야 되고 이 분리 방법을 추출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증류입니다. 증류. 자, 시험관에 순수한 물이 분리된다. 뭐 맞는 이야기고요. 왜냐면 소금은 증발되는 게 아니고 기체로 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물이 끓어 나와 가지고 요 옆으로 가 가지고 이 차가운 데서 물이 되는 거죠. 젖은 휴지는 냉각 효과가 있고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 맞고요. 답은 2번.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원유의 분리는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고 산소, 질소 분리할 때도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고요. 에탄올, 물 분리할 때 끓는 점 이용하고 식초에서 물과 아세트산 분리. 좀 어렵네. 요거는 이제 보통 추출인데 용해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용해도.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의 혼합물 분리.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의 혼합물 분리. 이것도 용해도인데. 근데 이제 답은 하나잖아요. 식초에서 물과 아세트산 분리. 이거를
에테르 같은 용매를 이용해서 추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액체 혼합물이거든요. 액체 혼합물, 물하고 아세트산이. 그럼 이거는 이제 증류로 분리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이런 실험 대학원은 이제 이런 실험하는 데 나왔거든. 근데 아무튼 뭐 화학과 대학원이기 때문에. 근데 아세트산 추출해내는 거는 사실은 증류보다는 용해도를 이용해서 분별 빨대기 이용해서 추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 혼합물 분리는 고체야. 둘 다 고체 물질이고, 이거 분리할 때는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분별 결정을 하는 게 좋아요. 책에는 이제 재결정으로 나오죠. 재결정으로 하자. 재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답은 5번 고르셔야 되고, 그러니까 물과 아세트산 증류할 수도 있어. 근데 잘은 안 해. 왜냐면 아세트산이 되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사실. 식초 같은 건데. 그래서 하여튼 증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끓는 점을 이용할 수도 있죠. 끓는 점 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5번 골라야겠네요. 8번 크로마토그래피인데, 자, 잉크는 최소 3가지 색소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근데 이게 용매를 달리해서 했을 때 뭐 이렇게 뭐 B나 뭐 이런 게 2개가 섞여 있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가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전개율이 B보다 크다. 전개율이 큰 거는 전개가 많이 된 거야. 따라 올라가는 걸 전개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각 성분의 색소의 이동 속도가 다른 거죠. 모든 용매에서 같은 결과가 일어난다. 아닙니다. 용매가 달라지면 다를 수 있어요. 용매랑 용질 간의 이 인력차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 니은. 자, B, C는 각각 어느 물질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자석에 묻는 거는 A는 당연히 철가루 이게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뭔가요? 남겨진 물질 중에 물로 녹여가지고 걸러진 용액을 증발시키면 요 중에 물에 녹는 게 소금이잖아. 소금이 나올 거고, 물에 안 녹는 애들, 근데 안 녹는데 물에 넣고 저었더니 녹여가지고 뭘 걸러낸 건 아니고요. 그냥 가라앉는 애랑 안 뜨는 애를 이제 구분한 거네. 뜨는 애는 톱밥은 뜹니다. 톱밥은. C는. 그럼 나머지 이제 모래랑 나프탈렌 남았는데 에탄올에 녹여가지고 남는 애는, 모래는 에탄올에도 안 녹아요. 근데 나프탈렌은 에탄올에 녹습니다. 그래서 에탄올에 녹여가지고 그 거름종이 통과시켜, 그 다음에 그거를 물을 증발시키면 나프탈렌만 다시 남죠. 나프탈렌. 됐죠? 혼합물 분리하는 예와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을 옳게 짝지은 것은, 바닷물에서 식수 얻을 때는 끓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끓여가지고 그 물을 다시 받죠. 천일염에서 순수한 소금 얻을 때 용해도를 이용합니다. 재결정을 하는데 용해도를 이용하는 거고요. 혈액을 원심 분리해 놓고 회전시킨다. 그러면은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혈구랑 혈장 이런 게 밀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돼요. 답은 3번이고, 도핑 테스트 같은 거, 이거 도핑 테스트라고 하죠. 이런 거는 크로마토그래피인데, 성질은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 이동 속도 차이가 나는 거. 거름종이 위에 원두커피를 가루를 넣어서 그 뜨거운 물 부으면은 물에 녹는 성분만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에 녹고 안 녹고가 중요하지. 용해도 차를 이용하는 거다. 아시겠어요? 안 녹는 애는 걸려 있는 거고. 잠깐 쉬었다가 실험한 다음에 서술형 할게.